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도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 대신 오늘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허리 디스크 환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설명 없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용이 길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심한 척추 협착증이 있고 동시에 약간의 디스크와 전방 전이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수술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여 한참의 고민 끝에 보존 치료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보존 치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주의할 점, 도움이 되었던 점들을 제가 보기 위해 일기처럼 적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태에서 보존 치료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존 치료 전 나의 상태. 첫 번째, 왼쪽 다리가 감각이 없고 발이 차갑다. 발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고 신발에서 발이 헛도는 느낌이 난다. 두 번째, 허리 부분. 특히 엉치와 골반 등 엄청 아프고 쿡쿡 찌르는 듯 하다가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쿵하는 듯 하고 아플 때도 있다. 세 번째, 화장실을 가면 힘을 주지 못하는 날도 있다. 이로 인해 변비 증상까지 생겼다. 네 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무뎌지는 듯 하나 조금만 걸으면 통증이 심해 걷는 거리가 짧아진다. 다섯 번째, 허리를 앞으로 숙이려는 자세가 많이 아프다. 구부리는 동작이 두렵다. 여섯 번째, 양쪽 다리가 다 아프게 느껴지는데 왼쪽이 심해서 오른쪽은 정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일곱 번째, 왼쪽 다리가 저릿저릿하게 전기 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날도 있다. 여덟 번째, 방사통이 너무 심한 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이럴 때면 우울하고 울고 싶어진다. 아홉 번째, 가끔 업무하느라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1분 정도 서 있다가 움직이기도 한다. 열 번째,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진다. 피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점들 및 참고사항. 첫 번째, 갑작스러운 행동, 덜렁대는 행동.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뒤돌아본다거나 놀란다거나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때 등 우리는 자연스럽게 빠르게 반응 신호를 주는 동작과 현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들은 허리에 힘을 주게 하고 무리가 간다.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평소 여유로운 마음과 차분한 생각으로 행동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힘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척추 신전 자세, 요추 전만 자세 주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부학적 이해와 운동 이력이 없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공부와 이해도를 갖춘 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모르고 진행했다가 과신전 상태가 되어버리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체와 엉덩이 부분이 잘 튼튼히 받쳐진 상태에서 허리가 신전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하체 및 골반 부분이 함께 힘없이 넘어가 버리면 천골, 경사각 부분에 더욱 큰 무리가 가면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정선근 선생님이 가슴을 펴면서 팔을 함께 옆으로 벌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 그러니 잘하면 매우 좋고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무조건 뒤로 젖히지 말고 정선근 선생님의 책이나 유튜브 혹은 해부도 정도를 살펴본 뒤에 실행해야 한다. 세 번째, 오랜 시간 절대 안정주의.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장시간 누워 쉬고 핸드폰 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이렇게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장기간 이루어지면 나처럼 오래된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다. 다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경우 절대 안정을 2주 정도 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나 이 경우에도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다. 다만 간혹 일상의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 평소보다 조금 더 안정을 취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네 번째, 유튜브 스트레칭 운동 따라하는 것 주의. 한때 나는 방사통으로 잠못 이루던 날들이 많아 이 답답한 통증만 조금 줄어들어도 살겠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을 누비며 유튜브를 시청하고 방사통에 도움이 될까 따라하다가 방사통이 극에 달해 다음날 아침 못 일어날 뻔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행동이었다. 도움되는 스트레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것저것을 시도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 정도만 그리고 경과를 지켜보며 테스트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각종 시술류. 한때 수술을 하기는 싫고 보존 치료를 하기로 다짐했으나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어 풍선 확장술 등 시술을 해본 적이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나에게는 시술류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알게 된 병원 친구로부터 들은 추나요법 등도 그렇다고 한다. 선택은 자유다. 나는 시술보다는 수술이 맞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물리치료, 도수치료는 얼마나 어떻게?
어떠한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 해보기를 권장한다. 그래서 해보기도 했다. 어떤 곳은 시원하고 통증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잠시였고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또한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결국 증상이 좋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 운동하는 것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7번째,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지 말 것. 나는 이전 직장에 다니면서 컴퓨터와 선 정리 등 바닥에 앉아 작업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이것은 허리가 망가지는데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허리의 신전 자세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너진 자세가 일이 힘들어지면 하중을 그대로 허리에 받아 신경을 누르고 허리는 점점 나빠졌을 것이다. 정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낮은 무엇이라도 깔고 앉아서 허리 자세를 신경 쓰면서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으니 낮은 자세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주의하자. 8번째, 허리를 굽히는 동작. 허리를 굽히는 동작 자체가 요추에 많은 부담이 된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꼽 인사를 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게중심을 잡는데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허리의 부담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쉽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등 뒤에 쇠 파이프가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불가피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며 자세를 낮출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이처럼 하면 허리에 뜨끔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9번째, 기침 재채기 주의. 요즘 감기에 걸려 헛기침과 재채기가 많아졌다. 나 같은 허리 환자는 정말 고통이다. 잘못 재채기를 했다가는 허리가 뜨끔하고 아파지기 때문이다. 허리를 신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살짝 앉은 자세, 스쿼트와 같이 재채기를 하면 힘점이 허리가 아닌 하체로 분산되어 부담이 훨씬 많이 적어진다. 10번째, 오래 앉아있거나 체중을 한쪽으로 싣는 것 주의. 운전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혹은 짝다리 짚거나 짝다리까지 아니어도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것. 하는 행동이 생각보다 일상에 많고 나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 특히 한쪽 엉덩이에 체중이 쏠리는 자세가 많아진다. 통증 때문에 불편해서 나타나는 보상작용인데 결과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통증이 제일 나타나지 않는 자세였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내가 체중 분배를 가운데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일 관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점들 및 참고사항. 첫 번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허리뿐 아니라 목, 어깨 등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나쁜 자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걸을 때는 가슴을 자연스럽게 살짝 들고 걷고 앉아있을 때에도 허리를 세워 누군가 머리를 위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업무하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 허리의 신전이 유지되는지 보고 좋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두 번째, 바르게 앉기. 1번의 내용에 이어 바르게 앉아 업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사용하는 의자와 책상이 내 신체에 맞는지 체크해야 한다. 의자가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하고 의자는 엉덩이를 뒤에 대고 앉았을 때 무릎과 의자 끝의 사이가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팔을 자연스럽게 90도로 떨어뜨려 책상 위에 손을 올렸을 때 팔꿈치가 의자의 팔걸이에 닿아야 한다. 닿지 않는다면 조절하거나 고정식은 수건을 조금 감아 보충한다. 발 뒤꿈치가 땅에다 펴내야 한다. 닿지 않는다면 발 받침을 두고 사용하자. 마지막으로 시선이 정면을 바라봤을 때 모니터가 아주 살짝 밑에 15도 정도에 유치되는 것이 좋다. 노트북이나 책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받침대를 이용해 시선 높이를 올려주자. 자세가 계속 무너진다면 의자 끝에 걸쳐 앉아보라. 도움이 많이 된다. 세 번째, 걷기 운동. 바른 자세가 디폴트 값으로 기본 환경 설정이라면 걷기 운동은 매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다. 내가 보존 치료하며 걷기 시작해 가장 큰 효과를 본 것 중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인간은 원래 걷고 뛰고 사냥하며 유목 생활을 했던 동물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며 자식 업무와 불안정한 신발, 근육의 미사용 등으로 허리가 약해지고 각종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의 허리는 곱고 튼튼하다. 허리에는 수많은 근육들이 있고 그 근육을 종합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걷기 운동이다. 대퇴부와 둔근을 포함한 하체의 근육을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걷기는 기본이다.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매일 한다. 걷기에 익숙하다면 조금 빠른 템포로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운전석에 허리 쿠션 사용. 앉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많은 것, 다음으로 많은 시간이 있다면 나는 운전하는 시간이다. 운전석의 쿠션은 비교적 푹신한 편에다가 허리가 쑥 들어가 바른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처음에는 푹신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허리가 뻐근하며 통증이 찾아오고 결국 방사통으로 이어진다. 요추 부분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이즈의 쿠션을 놓고 운전하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 운전석 전용 쿠션들도 잘 나오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봐도 좋고 집에 있는 소파 전용 작은 쿠션이 사이즈가 보통 적당해 그것을 사용해도 된다. 다섯 번째, 온찜질 통증 관리. 걷기 운동을 무리하게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날 통증이 있는지 보면 된다. 통증이 있다면 강도를 낮춰야 하고
걷기 운동뿐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통증이 있는 날은 온찜질 팩으로 관리해주면 통증도 조금 사그라들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전기로 하는 온찜질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것은 옛날에 시장에서 산 맥반석 같은 돌이 들어있는 찜질팩인데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서 깔고 누워있다가 잠들면 잠도 비교적 잘 오고 아침에 허리가 편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절대 윗몸 일으키기 하듯 앞으로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돌려 팔로 밀어 일어나자. 6번째, 자연복대 근육. 정성근 선생님도 강조하시는 자연복대 역할을 하는 근육들을 운동해서 복압을 잡아주고 점차 탄탄한 허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허리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됐다. 돌아보니 내 부전치료의 50%가 걷기 운동이었다면 나머지 50%는 자연복대 운동을 함께 하면서 좋아진 것 같다. 헬스를 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나는 허리가 아파서 헬스 대신에 자연복대 운동기구를 함께 사용했다. 자연복대 운동기구는 벨트처럼 착용해 허리에 자극을 주어 자연스럽게 운동되는 원리인데 걷기 운동하며 함께 사용해보니 허리가 안정감 있어지는 느낌과 함께 방사통이 조금씩 줄어들어 사용하고 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천천히 헬스장에도 가보려고 고려 중이다. 운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PT 등을 통해 정확한 자세를 배우도록 하자. 7번째, 베개와 침대 테스트. 나는 베개와 침대가 너무 푹신해도 문제였고 너무 딱딱해도 문제였다. 사용하는 베개에 수건을 몇 장 깔아보거나 이불을 몇 장 더 깔거나 덜 깔아보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푹신함이 나에게 잘 맞는지 테스트해야 한다. 조금씩 조절하면서 자보고 하루하루 아침에 경과를 지켜보면 내 몸에 잘 맞는 정도가 있다. 나는 겨울 이불 2장 정도를 깔고 잘 때가 제일 적당하다고 느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은 주먹 하나 정도 높이에 베개가 제일 편했다. 8번째, 다이어트. 보존 치료하면서 독하게 마음먹고 한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다이어트였다. 30% 체지방에서 현재 15% 정도의 체지방으로 많이 줄인 상태고 식단은 현미밥과 닭가슴살이나 두부, 계란, 김치, 오이 등으로 최대한 깔끔한 식사를 했다. 야식의 즐거움과 술자리를 피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지금도 몸은 예전에 먹던 식사를 기억해서 더 먹고 싶고 어지러울 때도 간혹 있지만 이렇게 먹으며 지내보니 몸도 많이 가벼워져 허리가 가볍게 느껴지고 무겁게 누르는 듯한 것도 많이 사라졌다. 또한 매일 아침이 산뜻해져 삶의 질도 올라간 듯한 느낌이다. 닭가슴살은 랭킹닷컴이나 에이터와 같은 곳에서 시켜 먹기도 하고 급할 때는 코스트코 홈플러스에 파는 1kg짜리를 먹기도 하고 너무 외식이 하고 싶은 날은 굽네 치킨으로 뻑뻑 썰어 먹었다. 9번째, 주사치료 활용. 통증이 심하고 힘들 때에는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서 신경차단 주사치료를 했다. 그리고 분명 진통이 되어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1년의 최대 주사치료 횟수를 3에서 4회로 제한을 권장하는 내용과 더불어 경험상 비추어보니 주사치료가 반복되면서 효과 주기가 점점 짧아졌다. 처음에는 6개월에 가던 것이 3개월, 1개월, 일주일 단위로 줄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마저도 개인차가 있겠으나 내 생각에는 주사치료는 효과, 횟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증이 심한 날 등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날에 아껴 맞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느낀 점과 생각들. 나는 이미 허리가 아픈 지 8년이나 되어 허리 아픈 게 일상이다. 그러나 일상처럼 여겨오던 것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수술의 문턱까지 갔을 때에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느끼게 되었나 후회스럽다. 증상이 심해지고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때는 말 못할 상실감과 우울감이 밀려왔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지만 결국에는 내가 안고 가야 하는 나의 문제라는 점에 사람들의 공감이 와닿지 않았다. 앞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겁도 났다.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라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시도해본 이런저런 방법들이 다행히도 좋은 테스트가 되어서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어서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다이어트도 허리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잘 관리해서 헬스도 욕심내보고 주사치료 기간도 점점 늘려볼까 생각 중이다. 분명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 심각한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눈앞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조금씩 나아져 있을 것이다. 내 글과 기록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척추질환 환우모임 안락서재님 글입니다. 자, 어떠세요?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어서 저희 설명은 따로 안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감기 환절기는 아니죠. 겨울이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설명란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치된 사례, 후기 그런 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허리디스크 환우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